개혁 방안입니다. 먼저 공통 질문 읽겠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현행 헌법하에 대통령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권력기관을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가 큰데요. 집권하시면은 검찰, 청와대, 국정원 등의 개혁을 위해서 맨 먼저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후보들께서는 현행 헌법하에 대통령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권력기관을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가 큰데요. 집권하시면은 검찰, 청와대, 국정원 등 개혁을 위해서 맨 먼저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모든 권력기관은 분권과 그리고 견제장치가 작동해야 합니다. 우선은 대통령은 제왕적인 대통령입니다. 너무 권한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개헌을 통해서 이 권한을 축소하고 견제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국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원도 국내 정치 개입은 금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갖고 있고 이것이 매 정부마다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이 부분들도 반드시 개혁돼야 됩니다. 수사권과 그리고 기소권 분리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네, 다음 홍준표 후보 답변해 주시죠. 사실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 강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권한의 묘미입니다. 그 행사하는 묘미인데 헌법 절차만 제대로 지켜도 대통령의 이런 비난은 없을 겁니다. 두 번째, 검찰개혁 문제는 검찰이 지금 사실상 검찰 독재 시대입니다.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검찰이 참 정의로운 기관이었는데 지금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미리 누워버립니다. 그만큼 눈치 보는 검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찰과 경찰을 개헌을 할 때는 상호 감시 체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동등한 기관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을 내부 승진을 시켜서는 안 되고 외부 영입으로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좀 작은 청와대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부의 장관 책임하에 인사할 것을 행정부의 국장까지 청와대가 인사하는 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도 책임 총리도 해야 되지만은 장관도 책임 장관제를 두고 청와대가 인사하는 것은 장관 차관 정도만 인사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정원은 사실 무력화될 대로 무력화됐습니다. 지금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국정원의 대북 기능과 그리고 대공 수사 기능을 강화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에 지금 종북 세력들이 얼마나 날뛰고 있습니까? 이걸 제대로 조사도 하지 못하고 걸핏하면 국정원을 약화시킨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종북 세력을 색출하기 위해서 국내의 그 보안 수사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음 문재인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현행 헌법은 이 상권 분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만 지키면 제왕적 대통령 나오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국정농단 또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는 그런 제왕적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이 권력기관 개혁에서 청와대는 책임 총리제 그리고 또 책임 장관제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들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회를 존중해서 국회의 견제 기능을 충분히 살려줘야 합니다.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고 공수처 설립해서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국정원은 국내 정보 파트를 폐지하겠습니다. 국정원을 해외 안보 정보원으로 그렇게 개편해서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만들겠습니다. 다음 심상정 후보 답변해 주시죠.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소상히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즉각적으로 3가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매주 대통령이 직접 생중계 브리핑 하겠습니다. 기자들에게 질문의 성역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200억이 넘는 대통령 특수활동비 폐지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각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를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백악관은 공식 연회를 제외하고 대통령 가족의 식비는 물론이고 치약 같은 생필품도 다 사비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청와대와 정부기관의 정보 공개를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인데요. 공수처 신설하고 또 검사장 직선제로 정치검찰 개혁하겠습니다. 지금 국정원은 해외 정보원으로 개편하고 선거에 개입하고 간첩 조작하고 민간인 사찰하는 국정원은 폐지하겠습니다. 다음 유승민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청와대를 대폭 줄이겠습니다. 수석 비서관들 다 없애고 비서관 체제로 가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장관들하고 일하겠습니다. 비서관들은 그냥 연락책입니다. 청와대 규모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국회도 개혁하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숫자 300명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200명으로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공천 반드시 폐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은 공수처, 공직자비리수사처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다만 검찰과 경찰의 수사, 기소의 분리, 이 문제는 수사청이라는 걸 새로 만들겠습니다. 거기에 검찰에서 수사하는 인력과 경찰에서 수사하는 인력이 같이 모여가지고 수사만 담당하는 수사청을 따로 만들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국정원의 경우에 국내 정보 수집을 못하게 하는 거는 이 남북 분단 현실에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국내 정보 수집은 당연히 허용하되 그 수집의 대상이 이 간첩, 테러 여기에 국한되도록 하고 정치에 일체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이런 경제 권력기관들도 그 권력을 절대 남용하지 못하도록 부패하지 못하도록 개혁하겠습니다. 네, 공통질문에 대한 5분 후보들의 답변을 들었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자유토론에 들어갑니다.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 권력기관 및 정치개혁 방안이라는 주제 범위 안에서 그리고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는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부터 자유토론 시작하시죠. 네. 예, 벌써 2부가 시작입니다. 그 여러 가지 정책들 정말로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후보자의 자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도 아까 그 제가 갑철수냐 또 안철수냐 이제 문 후보께 여쭤봤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문건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갑철수라고 그렇게 퍼뜨리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문 후보께서 그 제 질문에 즉답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은 이번 선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나라 살리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그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또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또 네거티브는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검증할 방법이 있으면 후보자는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제 안에 임용과 관련된 것은 저희들은 계속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데 문 후보께서는 아드님 그 채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이제 앞으로 열 며칠만 그냥 버티고 가자 지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도 지금이라도 저는 그 제안을 드립니다. 국회를 열어서 저도 교문이 협조하고 그리고 또 문 후보께서도 환노위를 협조해서 이 문제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계속 회피하신다면 그러면 국민들이 다 무슨 문제가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실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문 후보께 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간에 그런 말도 있죠. 지금 문 후보님 생각을 묻습니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지금 방금 말한 안철수 후보가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 입으로 올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자꾸 떠도는 이야기를 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제가 달리 답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지난 대선 때 후보를 양보해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이명박 정부가 정권이 연장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문 후보께서도 사실 그때 그런 취지의 말씀 또 저한테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MB 아바타입니까? 안철수 후보님,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안철수 후보님의 사모님에 관한 의혹도 국회 상임위 열어서 해명하고 싶으면 해명하십시오. 저 문재인 걸고 들어가지 마시고 국민들 바라보고 정치하시죠. 그냥 저 문재인 반대하기 위해서 정치하십니까? 지금 그러면 MB 아바타가 아니라고 확인해 주시는 거죠? 아, 예,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지난번 2012년 때도 사실 그랬습니다. 그때 지금 뭐 세간에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두 사람이서 이제 독대를 하고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저를 MB 아바타라고 그렇게 소문을 유포를 시키고 있는데 그걸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데 아니죠. 이것이 5년 이후에도 아닙니다, 또 계속되는 겁니다. 저는 2012년도에 MB 아바타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MB 아바타라는 것은 안철수 후보님이 맞아면 지금 이번 선거에 부상할 때 그때 배후에 MB 측의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식의 말들이 있었죠. 그게 2012년도에 그게 저는 뭐 쟁점이었다고 기억되지 않는데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퍼뜨려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공무원 임금을 30% 삭감한다고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가짜 뉴스가 퍼뜨려지고 있습니다. 문 후보님께서도 사실 가짜 뉴스로 당선되면 그거야말로 바라지 않는 일 아니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님 아마도 이런저런 이제 SNS 상을 통해서 공격받는 걸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SNS 상의 그런 악의적인 공격은 제가 여기 계신 후보님들 몽땅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뭐 안철수 후보님에게 뭐 물어본다거나 불평한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SNS 왜 자꾸 저를 걸고 들어가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그냥 말씀을 하십시오. 예. SNS뿐만 아닙니다. 제가 인정을 해드릴까요? SNS뿐만 아닙니다. 아주 측근으로 알려진 전재수 의원이 계속 제 딸 재산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혹이라고 증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대로 밝히고 나서는 이런 방법도 없습니다. 사과하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검증이 했는데 의혹을 해명하셨으면 된 거죠. 그게 대통령 후보가 거쳐야 될 과정인 것이죠.